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에 가장 대표적으로 기대가 되는 디파이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디파이 코인의 시장 전망과 어떤 코인이 유망한 코인이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처음으로 디파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디파이가 무엇이고 어떻게 디파이가 블록체인으로 가능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디파이의 핵심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수도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 중심에 이 디파이라는 이 섹터가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그 배경과 디파이의 중심에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열릴 것인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이 유망한 디파이 코인 5개를 어떻게 선정을 했고 실제 그 5개는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디파이의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젠 디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알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은행이 사라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만약 돈이 필요해서 갑자기 돈을 빌려야 한다거나 돈을 맡기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돈으로 환전을 해야 할 때 아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사람의 개입 없이 단순히 소스코드와 알고리즘이 대신해준다면 어떨까요? 이 은행원이나 이 서류가 없어도 누구나 돈을 빌리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모든 거래는 현재처럼 폐쇄적이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또 누가 사기를 칠 걱정도 없다고 해볼게요. 과연 이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세상이 왔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바로 이 디파이를 통해서요. 즉 탈중앙화 금융 기술을 통해서요. 이 디파이는 기존에 있었던 은행 시스템처럼 중간에서 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런 기관 없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정부나 기업 등 이런 중앙 기관의 통제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예금이나 대출, 보험, 투자 같은 이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이 디파이가 가능한 것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보아야겠죠.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기술이라기보다 일종의 이 소스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스코드에는 사전에 설정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B 입장에서는 A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기존에는 은행이나 정부 기관이 이런 것들을 보증해줬었는데 암호화폐 디파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신원을 알 수 없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어떤 일을 해주냐면은 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을 코드로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담보를 얼마를 제공했을 때 100만 원이 대출해줘라, 이러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돈을 여기 코드상으로 암호화폐를 보내놓고 특정 조건이 완료가 되면은 돈이 대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탈중앙화 기술 때문인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거래 기록이 여러 노드에 분산되어 저장되고 이를 통해서 은행이나 브로커 이런 시스템 등의 중앙 개입 없이도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 모든 노드들의 이 원장이 다 분산되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무결성성이 보장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 블록체인의 세 번째 특징은 투명성과 불변성이라는 건데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거래는 다 공개되어 있어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고,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의 신뢰성이 보장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결성과 관련이 있죠. 데이터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블록에 데이터를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변조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노드를 다 해킹을 해야, 그러니까 굉장히 해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치게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접근성. 이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인터넷만 있다면은 뭐 개발 도상국이나 이 선진국, 이 후진국 뭐 이런 거랑 관련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디파이가 가능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디파이의 핵심적인 서비스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추격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 랜딩 서비스인데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좀 차이점이 있으면 기존의 시스템과는 달리 개인정보 조회나 이 신용평가 없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점수 몇 점 이런 거 없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이 자동화된 이 스마트 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대출 조건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는 이 덱스라고 하는 이 탈중앙화 거래소. 기존의 이 센트럴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업비트, 바이낸스, 이썸 뭐 이런 게 있겠죠. 중앙화된 거래소. 그리고 이 덱스,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 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 덱스는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기존에는 여기 중앙에 서버가 있어서 각 개체들이 거래를 이렇게 중앙에만 집중시켜가지고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 덱스는 각각의 개체가 서로 P2P로 거래를 해요. 중앙에 그런 시스템 없이 P2P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P2P로 거래를 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특징이 완전한 투명성이 제공된다는 것,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없고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개자가 없고 암호화폐 개인 지갑만 있으면은 직접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점인데, 이 유동성을 제공을 해요. 이 유동성 풀을 제공을 해서 누군가 타는 사람이 있으면은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균형이 안 맞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여기 유동성 풀을 공급을 해줘서 이 손쉽게 자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손해를 보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국가나 제도에 제한받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파이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테이킹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스테이킹 서비스는 제가 채널에서 굉장히 많은 소개를 했었는데, 그 암호화폐를 이 플랫폼에다가 이 금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플랫폼, 일종의 플랫폼이 있어요. 플랫폼 또는 뭐 네트워크에 예치를 하고, 예치를 하게 되면 이러한 동작 자체가 이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해주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을 이 스테이킹이라고 합니다. 특히 POS, Proof of Stake라고 하는 이 지분 증명 방식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암호화폐의 수도 핵심 디파이라는 이 두 번째 챕터를 소개 드릴 텐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했죠. 그럼 결국 그 중심에 디파이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설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 암호화폐 정책의 배경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일단 미국의 기축통화 시스템은 경제적으로 이 만성적인 무역 적자랑 관련이 있어요. 이 트래핀의 딜레마라고도 하는데, 결국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미국은 달러를 해외를 계속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무역의 적자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 딜레마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구조가 결국 이 독일이나 일본, 중국 같은,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개발도상국 또는 선진국의 이 제조업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삼성이나 현대, SK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뭐 우리가 잘해서 이런 기업이 성공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기축통화 시스템으로 수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결국 우리가 달러를 받고 이 상품을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들어온 달러를 다시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이 석유를 구매하고 다시 또 미국 국채를 구매해서 이 달러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했죠. 이러한 기반으로 구축이 된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이 세계 경제의 안정과 평화를 뒷받침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하지만 이러한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이제 균열이 가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는 만성적인 미국 무역 적자로 인해서 이 미국 제조업은 점차 경쟁력을 잃고 몰락을 하게 됐어요. 뭐 현재 기성세대들은 알겠지만 예전에는 메이드 인 USA라고 찍혀져 있는 물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요즘 메이드 인 USA라고 찍혀져 있는 전자제품 많이 없죠. 그래서 이런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가 되면서 이를 생계로 삼고 있던 백인 중산층과 이 하층민들이 삶이 붕괴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 이들의 좌절과 고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치적 힘으로 결집시킨 사람이 바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선언하고, 그 운동은 바로 이 트럼피즘이라는 이 강력한 흐름으로 발전됐고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그리고 이 기축통화 시스템에 큰 위협이 된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2012년도에 시진핑이 중국 주석으로 이제 집권을 하면서 중국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매입하지 않기 시작해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국채를 시장에 내다 던지면서 미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고 결국 미 국채 금리를 상승시키는 그런 금융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결국 이 무슨 격이냐면 도박판에서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 수수료 내지 않고 튀기는 거랑 같은 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 쉘가스가 터져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크게 상황이 바뀌는데, 그 전까지는 미국이 이제 중동에 있는 그 석유에 의존을 하면서 살았죠.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중동에 있는 석유를 달러로 전 세계에 결제를 해라. 그러면 우리 미국이 중동에 평화를 제공해 주게.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죠. 미국에서 석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서서히 축소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중동 국가들은 굉장히 황당하죠.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경제적 안정과 이 군사적인 평화를 누렸었는데 갑작스럽게 미국이 발을 빼면서 이렇게 혼란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이 중국이 껴들죠. 이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이 페트로달러 시대에 종말이 조금씩 오고 있고 국제 경제의 새로운 질서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려는 움직임에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 달러 패권과 디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한 가지 역설이 생기게 되는 게 있죠. 이렇게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원활하게 유지하려면 누군가는 이 미국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력으로 생산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주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무한정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평화 경제 유지가 됐었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린 더 이상 무역 독자국으로 있지 않겠다, 무역 흑자국으로 전환을 하겠다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선언은 결국 자신들의 달러 패권 체계에 근본적인 모순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무역 흑자를 내려면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이것은 결국에는 이 달러 패권의 악화를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탈달러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죠. 결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받아들이려는 나라가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하죠. 모순이긴 하지만 이 미국이 경제적 리더십을 잃지 않겠다, 글로벌 경제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죠. 이런 상황 속에서 2008년 금융위기 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이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강하게 비난을 했어요.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 범죄에 이용될 뿐이다, 스캠이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 4년 뒤에 이런 입장이 180도 바뀌게 돼요. SNS 통해서 자신은 이제 크립토 대통령이다, 미국을 암호화폐 수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죠. 그리고 또 트럼프의 새 아들이 회사를 세우는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이 암호화폐 회사를 설립하죠. 이 회사가 핵심 산업이 바로 이 디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홈페이지에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모델로 직접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트렌드가 단순히 뭐 아빠가 미국 대통령이니까 돈을 벌어볼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럴 이유가 없죠. 사실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돈을 로비를 받고 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트렌드는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달러 패권이 약화되고 각국이 이젠 각자 도생의 세계로 돌아가는 가운데, 이 디파이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죠. 유동성 공급, 금융 접근성 확대, 그리고 이런 기존 중앙화된 시스템의 대안을 제공하면서 달러의 패권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디파이 중심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 어떻게 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 이 채굴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했는데, 이 채굴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암호화폐 잠재력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미국의 에너지 산업하고 관련이 있는데, 특히 이 쉘가스가 관련이 있어요. 이 쉘가스가 결국에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곳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을 하려면 이 산업도시나 도심으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동비용, 운송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이 가스 가격의 경쟁력이 팡만으로 오는 것에 비해서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죠. 대통령 공약으로 미국이 비트코인, 이 남은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모두 자신들이 채굴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결국 이 비트코인 채굴은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는 과정이고, 결국 이 전기 또한 석유와 가스로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 채굴은 어디서나 가능해요.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이 트럼프가 이를 기가 막히게 활용해서 이 정유 업계에 막대한 기회를 제공을 하죠.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은 결국 미국 쉘가스의 산업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행위는 미국 쉘가스를 구매하는 거랑 같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이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를 해요. 이 미국 공화당의 폴 라이언 전 의장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보급을 통해서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하나에 한 1달러로 고정되어 있는 암호화폐를 의미하고, 이 가격 안정성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이 디파이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대출받는 데 사용되고, 그 반대로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테이킹을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각종 금융수단에 활용될 거예요. 이러한 흐름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급격하게 증가시켜서 미 국채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형성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제조업을 통해서 무역 흑자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이 국채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기존의 페트로 달러 체계가 몰락을 하게 되고 앞으로 새로운 이 크립토 달러 시스템이 부상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앞으로도 이 글로벌 무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미국이 암호화폐의 중심이 되면 점점 더 미국의 국채와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하게 되겠죠. 오늘 가장 중요한, 그래서 디파이 코인 뭘 사면 되냐, 제가 분석을 해서 5개 아주 유망한 코인을 선별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 기준은 일단은 저는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이 혁신성을 보고요. 가장 이 기술적인 구현 방식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용자 수와 이 코인의 유동성, 특히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이 사용자 수와 플랫폼 내 거래량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암호화폐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을 하는지를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잠재력이었던지.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인기가 있었다가 금방 꺼지는 이런 코인들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이번 코인 탑5 중에 첫 번째는 이 에이브 코인인데요. 이번에 트럼프의 새 아들이 세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더 유명해졌는데 대출 플랫폼 코인이에요. 근데 이 월드 파이낸셜 이 코인이 이 에이브에 있는 이 대출 플랫폼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가격이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에이브 코인을 살펴보면은 플래시롤이라는 아주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담보가 없이도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좀 특이하죠. 담보도 없이 대출을 해준다는 게.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 한 트랜잭션 내에서 한 트랜잭션 대출을 해주고, 이 상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바로 이 트랜잭션이 취소가 되는데, 이 한 개의 트랜잭션 내에 뭘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뭐 거래소 김프가 발생했을 때 이 김프가 발생하는 거에 의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잠시 유동성을 제공해 주면서 그에 대한 수익을 남길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은데 이 트랜잭션 동안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해주거나 연장해 주거나 이런 하는 것을 말합니다. 멀티체인을 지원해줘요. 이더리움 외에도 다양한 블록체인 여러 가지 코인들이 상호 운용하는 그런 혁신성과 기술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수는 어떻게 보면 디파이 대출 시장에서 가장 큰 유동성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현재 기준 이 플랫폼에 락업된 에이브가 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죠.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요. 기존에 있는 대출의 복잡성을 사실 간소화하고 중개기간 없이 즉각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 유동성 공급자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죠. 그리고 잠재적으로 금융 서비스 디파이의 선두주자로 현재도 프로토콜을 개선하고 있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인은 이 유니스왑인데요. 유니스왑도 최근에 디파이 섹터가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이뤘죠. AMM이라는 자동화 마켓 메이커를 제공을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유동성을 공급해줘서 자유롭게 손해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화 마켓 메이커가 제공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버전 2였었는데 이 버전이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더 정밀한 유동성을 제공해주고 이 수수료 구조를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이 유니스왑 역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 덱스라고 할 수 있고, 거래량이 현재 거의 뭐 일반 거래, 중앙화된 거래소에 맞먹는 이런 거래량을 자랑을 하고, 유동성 공급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토큰 교환을 하고 유동성 공급 문제 해결하고 있다라는 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고 있고, 장기적으로 봐도 다양한 지금 현재 프로젝트들이 유니스왑과 계속 통합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메이커다오라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메이커다오에서 발행한 MKR이라는 코인입니다. 이 MKR은 다이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버넌스라는 것은 정책 같은 것을 결정을 하고 이를 투표하는 그 주체를 얘기하는데, 이 다이라는 코인이 손실을 입었을 때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다이는 이 디파이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이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이 달러나 국채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 암호화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가지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역시 충분히 다 하고 있어요. 목적에 맞게 그 담보가 부족했을 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 그래서 다이 생태계와 함께 이 글로벌 접근성을 확장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문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이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T나 USDC와는 달리 이 탈중앙화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규제 영향을 덜 받고 있고, 이 점진적으로 담보로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입지가 강화될 거라고 알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커브 파이낸스인데 모양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마크가. 그래서 이 커브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의한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을 최적화하는 슬리피지라는 것은 자신이 팔려고 하는 매도 금액과 실제로 팔려지는 금액의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시장 유동성이 적으면은 코인이 잘 안 팔리거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내놓는 금액보다 훨씬 더 싸게 내놓게 되는 형상이 많은데, 유동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교환 시에 손해 없이 팔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수도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풀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유일하게 이 디파이 생태계에서 이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죠. 당연히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수주 문제나 슬리피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디파이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디파이 시장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커브와 같은 이 덱스 시스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컴파운드 코인인데요. 이 컴파운드는 특이한 이 이자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대출이랑 예금 금리가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특별한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유동성을 사용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계속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혁신이 있고, 이런 자동화된 모델을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자산을 관리할 수가 있죠. 컴파운드가 초기 디파이 붐을 일으켰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이 락업되어 있는 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동성 또한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계속 다양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복잡한 이런 대출 과정을 대체한다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플랫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커뮤니티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대출 시장에 있어서는 표준으로 자리 잡을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코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디파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 이기 행정부 이후 디파이의 성장 가능성은 어떨 것인가, 규제가 계속 완화가 된다면은 디파이 프로토콜과 이 기업이 기존에 있었던 기업도 이미 뛰어들고 있죠.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블랙록도 RWA 시장을 통해서 디파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지금 디파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혁신이 가속화되고 기관이 참여 확대가 되면서 기존에 전통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이 디파이 산업을 미국이 먹을 거예요. 이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선두를 유지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 디파이 생태계에서 중심이 되면서 더욱 이젠 중요성이 부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디파이와 웹 3.0을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는 게, 이 시너지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웹 3.0과 디파이와 이 결합은 이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등장을 시킬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이 웹 3.0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위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할 텐데, 이 메타버스와 NFT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하려면은 이 중간에 디파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디파이가 껴있어야지 이 웹 3.0과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유기적인 금융 거래라든지 신뢰 기반의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소셜 네트워크나 커뮤니티 기반의 금융 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정 커뮤니티라든지 개인의 활동, 여기 말씀드렸던 NFT 그리고 SNS, 이러한 것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금융이 아니라 디파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를 거래하거나 스테이킹하는 이런 시장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창작자와 커뮤니티가 직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 NFT가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디파이라는 게 금융 경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서도 이런 미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고가에 거래되고 하잖아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NFT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NFT를 담보로 주고 대출 제공이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AI 기술이 또 많이 등장을 하면서 개인 맞춤형 기술, 자동으로 투자 전략을 제공해준다라든지 대출을 추천해주는 그런 AI 디파이 시장 또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되게 괜찮냐? 사실 이 디파이 시장의 위험 요소 또한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전체의 이 보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스마트 계약이 코드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코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코드 기반의 보안한 위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상의 취약성, 전통적인 버퍼 오버플로우나 스마트 계약 코드 자체에 존재하는 오류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해킹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무결성이라는 거가 이 양날의 검으로 동작되기도 해요. 왜냐면은
한번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면은 이거를 수정하거나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파이 자체는 사실 금융 활동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 복잡해지면서 이 코드라는 것들도 함께 복잡을 해지기 때문에 코드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탈중앙화 자체의 취약성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 자체는 해킹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해킹은 블록체인과는 별개로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디파이 프로토콜 이 자체의 취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코드상의 위협이라든지 또는 사용자의 주의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이 해킹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2022년에 실제로 에이지 인피니티의 로빈 네트워크 해킹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뭐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사기치는 놈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 디파이나 블록체인이 익명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익명성의 장점 뒤에 숨어서 이 사기를 치는 이른바 이 러그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공부. 제가 도와줄 거고요. 계속 공부를 해서 이러한 러그풀에 당하지 않도록 저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이 좋아요, 구독은 앞으로 제가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